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손해보고 무심하게 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쯤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지 않나요? 겉으로는 늘 웃고 친절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 나의 선의를 악용하거나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의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건강한 마음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깊이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아팠던 기억들을 위로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친절이 때로는 약점이 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늘 친절함이 좋은 덕목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깊이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고의 미덕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친절함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혹시 내가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친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색을 하거나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곧바로 서운함을 표하고 마치 내가 늘 한없이 친절해야만 한다는 듯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을 호의나 배려가 아닌 마치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피로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믿고 의지하던 동료가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다며 마감이 임박한 중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야근까지 해가며 그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동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다음에는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동료는 마치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의 업무를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늘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회사 업무에 시달리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번아웃 증상까지 겪게 됩니다. 이처럼 친절함이 과도해지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동료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깊은 서운함을 표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느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다와 같은 비난 섞인 말들로 여러분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순수한 친절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끝없이 지치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자를 멸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존경한다. 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나의 친절이 과도해지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보고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죠. 결국 나의 친절은 상대방에게는 나를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되고, 나에게는 끝없는 희생과 깊은 상처, 그리고 회의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친절이 약점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아닌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혹은 늘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서 나의 진정한 감정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거절하지 못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내면에서는 분명 불편함과 불만이 쌓여가는데도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로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불만과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삶은 더 이상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의해 좌우되는 비주체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친절은 나를 감싸는 따뜻한 옷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차가운 가면이 되어 진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이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심함이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이유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친절이 때때로 약점이 된다면, 반대로 무심함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심함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이자 상대방과의 적절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 유지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무심함은 나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어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고 모든 종류의 부탁이나 요구를 다 들어주려 한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에너지는 순식간에 고갈되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심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압박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나 언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평을 담은 농담을 던졌는데 그 농담이 나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 같았다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거나 애써 그 불쾌한 감정을 무시하며 속으로 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굳이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상사는 여러분의 무반응을 통해 자신의 농담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불필요한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막고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경계선을 설정해 줍니다. 이 경계선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나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심함은 또한 관계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친절함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늘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늘 받기만 하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무심함은 상대방에게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도 나의 분명한 가치와 한계가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항상 친절하게 모든 것을 맞춰주기만 하던 오랜 친구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여러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여러분의 분명한 한계와 자율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건강한 무심함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부담 없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건강하고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내면적인 중심을 확고히 잡아가는 고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무심함은 바로 이러한 고독의 본질적인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의 끊임없는 시선과 기대, 그리고 평가로부터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내면의 욕구,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무심함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연결시켜주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절과 무심함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기만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무심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감정과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꺼이 친절을 베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무심해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친절을 베풀지만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나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리를 둔다와 같은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지 아니면 나에게 불필요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진정으로 즐겁다면 친절을 베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억울함 혹은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무심해지고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거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정당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의 친절이 약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존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상사가 갑자기 무리한 업무를 부탁했을 때 팀장님, 지금은 다른 중요한 마감 업무를 처리 중이라 즉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장 먼저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점차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훨씬 더 여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친절을 그대로 돌려주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베풀어준 호의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여러분의 감정을 배려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소중하게 이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을 이용하려 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역시 분명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심하게 대하거나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한다면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무심함과 단호함으로 대응하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감정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며 끝없이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주고받음이 명확한 상호 존중적인 관계, 즉 쌍방향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친절은 한정된 자원이며 나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친절을 베풀 것인가를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지혜로운 선택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처럼 나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친절과 무심함 사이에서 자신만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며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롭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